찰리와 초콜릿 공장 18. 초콜릿 강을 따라. 윙카 씨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갑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다음 방으로 갑시다. 아우구스투스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늘상 그렇거든요. 이번엔 배를 타야 합니다. 아, 저기 오는군요. 뜨끈한 초콜릿 강물 위로 뽀얗게 피어오른 안개를 뚫고 아름다운 분홍빛 배가 자태를 드러냈다. 지붕이 없는 배였는데 마치 그 옛날 바이킹들의 배처럼 앞뒤가 위로 높이 솟아오르며 휘어져 있었다.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이 배는 전체가 마치 투명한 분홍빛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배 양측에는 많은 노가 달려 있었다. 방문객들은 배가 가까이 와서야 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움파룸파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노 하나에 적어도 10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이 매달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다. 윙카 씨는 뿌듯한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 요트입니다. 설탕을 구워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탕을 만든 다음 속을 파내어 만들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움직여오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분홍빛 사탕배는 강둑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움파루파 사람들은 노를 내려놓고 방문객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물었다. 뭐가 저렇게 재미있을까요? 윙카 씨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신경 쓸 거 없다. 항상 저렇게 웃거든. 세상 모든 것이 우스운 일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배를 타세요. 모두 안전하게 배에 오르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강둑에서부터 배를 밀어내더니 강물을 따라 빠르게 노를 저어갔다. 잠시 후 불쑥 윙카 씨가 소리쳤다. 마이크 TV, 배를 핥아 먹으면 안 돼. 배가 끈끈해질 거야. 버루카 솔트는 또 아빠를 조르기 시작했다. 아빠, 나도 이런 배가 갖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은 설탕을 고아 만든 분홍 사탕배를 사줘요. 그리고 노래절 움파룸파 사람들하고 또 이런 초콜릿 강이랑 또 조할아버지는 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런 아이는 엉덩이를 따끔하게 때려줘야 하는데. 조할아버지는 배 뒷머리에, 꼬마 찰리는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찰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거대한 초콜릿 강, 폭포, 엄청나게 큰 유리 파이프, 박하향 설탕 초원, 움파룸파 사람들, 아름다운 분홍빛 배, 무엇보다도 윌리 윙카라는 사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더 이상 놀랄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보게 될까? 조할아버지는 찰리를 보고 싱긋 웃어 보이며 말했다. 정말 근사하지 않니?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찰리를 가운데 두고 할아버지 반대편에 앉아있던 윙카 씨가 갑자기 배 밑바닥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커다란 컵을 꺼냈다. 그리고 컵을 강물에 푹 담갔다. 한 잔 가득 초콜릿을 펐다. 윙카 씨는 컵을 찰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마시렴, 몸에 좋은 거야. 넌 한동안 굶은 아이 같구나. 윙카 씨는 두 번째 잔을 채워 조 할아버지에게 권했다. 드세요. 많이 야유셨네요.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나 봐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집안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찰리는 컵을 입에 갖다 댔다.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초콜릿이 목구멍을 타고 텅 빈 뱃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기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오르며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어왔다. 윙카 씨가 물었다.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조할아버지도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초콜릿은 처음입니다. 윙카 씨가 설명했다. 맛의 비결은 바로 폭포로 섞는 방법에 있습니다. 배는 강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강폭은 점점 좁아들었다. 갑자기 어두컴컴한 터널이 나타났다. 파이프 모양의 둥글고 거대한 터널이었다. 강물은 막바로 터널 속으로 흘러갔다. 그때 윙카 씨가 벌떡 일어서더니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계속 배를 저어라. 전속력으로. 움파룸파 사람들은 맹렬한 속도로 노를 저었다. 배는 칠흑같이 깜깜한 터널 속으로 질주해 들어갔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흥분해서 우우 소리를 질렀다. 어둠 속에서 바이올렛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윙카 씨는 웃으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듯 대답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네. 절대로 알 수가 없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노를 져가는지, 강물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으니 점점 더 위태롭기만 하네. 그래도 사공들을 쉬지 않고 노를 젓네. 속도를 늦추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네.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군? 한 아이의 아빠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소리치자 다른 어른들도 전염이라도 된 듯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다. 미쳤어요? 머리가 돌았어요. 정신 나간 거라고요. 정신병자인가 봐. 황당한 사람이에요. 괴상한 사람이에요. 별종이에요. 하지만 조 할아버지는 예외였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윙카 씨가 소리쳤다. 불을 켜라! 그러자 순식간에 터널 안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찰리는 자기 일행이 그야말로 거대한 파이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위로 솟은 순백의 터널벽은 얼룩 한 점 없이 깨끗했다. 초골릿강 물살이 점점 빨라졌다. 거기다 빠르게 노를 저으니 배는 무서운 속도로 거침없이 질주해 나갔다. 배 뒤편에 있던 윙카 씨는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하하 웃으며 더 빨리 더 빨리 하고 재촉해 댔다. 윙카 씨는 바람같이 질주하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다른 승객들도 자기만큼 유람을 즐기고 있는지 힐끔힐끔 살폈다. 찰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보세요. 벽에 문이 나 있어요. 터널 벽에는 수면과 같은 높이의 초록색 문이 나 있었다. 배가 워낙 빨리 달려서 문에 쓰인 글자를 겨우 읽을 수 있었다. 53번 창고, 크림 저장실, 온갖 크림, 일반 크림, 생크림, 제비꽃 향 크림, 커피 향 크림, 파인애플 크림, 바닐라 크림, 그리고 헤어 크림. 갑자기 마이크 TV가 큰 소리로 물었다. 헤어크림이라고요? 머리에 바른 크림은 아니죠? 윙카 씨는 들은 척하고는 소리쳤다. 노를 저어라.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얼마 있다가 일행은 다시 까만색 문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71번 창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생나무 가지. 버루카 솔트가 물었다. 생나무 가지라뇨? 생나무 가지는 뭐에 쓰게요? 윙카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야 생크림 거품을 낼 때 사용하지. 생나무 가지 없이 어떻게 생크림을 젓는다는 거니? 생나무 가지로 휘젓지 않으면 생크림이라고 할 수 없지. 날계란도 어두운 밤숲에서 새알을 날 것으로 날치기에서 얻는 계란이라 날계란이라고 하잖니? 잠시 후 노란색 문을 지나쳤다. 77번 창고, 열매 저장소, 카카오 열매, 커피 열매, 젤리 열매, 그리고 한물간 열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말했다. 한물간 열매라니요? 바로 너 같은 애지.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다. 더 힘을 내라 힘을 내. 5초도 못 되어 빨간색 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윙카 씨는 금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배를 멈추어라. 19. 신제품 고안실, 영원한 왕사탕과 헤어 태피. 배를 멈추어라. 윙카 씨가 소리치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가던 반대 방향으로 세차게 노를 저었다. 배가 멈추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빨간색 문 옆에 배를 나란히 갖다 댔다.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제품 고안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윙카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꺼내더니 선체로 몸만 숙여 문을 열고는 말했다. 이곳은 우리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방입니다. 우리가 극비에 붙이고 있는 신제품들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변덕쟁이 휘켈그루버가 3분만 들여다보게 해주면 자기 앞니라도 빼주겠다며 매달렸던 방이지요. 뾰족코, 프로드노즈랑 군뱅이 영감, 슬러그워스 같은 못된 먹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안에 들어가서는 쓸데없는 짓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요. 절대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맛을 봐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게요. 윙카 씨가 말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움파룸파 사람조차 들여보낸 적이 없습니다. 윙카 씨는 배에서 내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4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앞다투어 윙카 씨의 뒤를 따랐다. 윙카 씨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만지지 말아요. 하나라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찰리 버켓은 어마어마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마녀들이 마법의 약을 만드는 부엌 같았다.
사방에는 검은 쇠냄비가 커다란 난로 위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고 주전자에서는 슉슉 김을 뿜었다. 프라이팬에서는 무언가가 지글지글 타고 있었고 무쇠로 만들어진 요상한 기계가 철거덩 철거덩 퍽퍽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천장과 사방 벽에는 수없이 많은 파이프가 빼곡하고 온 방 안에 연기와 수증기, 거기다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가득했다. 윙카 씨는 갑자기 더 신바람이 난 듯했다. 누가 보더라도 윙카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방임에 틀림없었다. 윙카 씨는 크리스마스 선물 앞에서 무엇을 먼저 뜯어볼까 조바심을 내는 아이처럼 냄비와 기계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윙카 씨는 엄청나게 큰 냄비 뚜껑을 열어 훅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후다닥 달려가 끈적끈적한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에 손가락을 쑥 담갔다 빼며 맛을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쪼르르 어떤 기계로 달려가서는 조절 장치를 이리저리 돌려놓기도 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비벼가며 초조한 얼굴로 무지무지 큰 오븐 안을 들여다보다가는 만족스러운지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 다음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작은 기계로 달려갔다. 기계는 계속해서 퍽퍽퍽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퍽 소리가 날 때마다 기계에서 커다란 구슬이 마루에 놓여있는 바구니 안으로 떨어졌다. 언뜻 보기에는 구슬 같았다. 윙카 씨는 자랑스러운 듯 소리쳤다. 영원한 왕사탕입니다. 신제품이죠. 용돈이 궁한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거지요. 이 왕사탕은 입에 넣고 빨고 또 빨고 아무리 빨아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반갑다는 듯 소리쳤다. 껌 같은 거군요. 윙카 씨가 말했다. 꼭 껌 같다고는 할 수 없지. 껌은 씹는 거잖니. 이 왕사탕을 씹으려고 했다간 이빨이 다 부서져 버려 나갈걸. 아무리 씹어도 소용없어. 결코 작아지지는 않으니까. 절대로 말이야. 내 생각은 그렇단다. 하여간 바로 이 시간에도 옆방에서 계속 실험 중이지. 움파룸파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사탕을 쉬지 않고 빨고 있는데 아직도 새 것이나 다름없단다. 신이 난 윙카 씨는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으로 뛰어갔다. 자, 다들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윙카 씨는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냄비 옆으로 갔다. 냄비에는 끈끈한 보라색 당밀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다. 찰리는 발꿈치를 들고 가까스로 냄비 안에 들여다보았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헤어 태피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정확히 30분 후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탄스럽게 자라납니다. 물론 콧수염도 턱수염도요. 버루카 솔트가 놀라 소리쳤다. 턱수염이라고요? 누가 턱수염을 기르겠어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너한테 잘 어울릴 텐데 하여튼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제품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효과가 너무 강한 게 흠이죠. 어제 움파루파 사람한테 실험을 했는데 금세 덥수룩한 검은 수염이 턱에서부터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바닥에 수염 카펫이 깔리더군요. 어찌나 빨리 자라던지 자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다 잘랐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빛나리 머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없어질 거예요. 마이크 TV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저씨, 여자이건 남자이건 누가 그런... 윙카 씨가 마이크 쪽으로 얼굴을 획 돌렸다. 따지지 마라. 그런 승강이 따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겠니? 자, 이리로 오세요. 제가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지요.